예, JBC과 JBC다 시청자 여러분, 총선 지금 1시간 이제 남았습니다. 총선이 시작되는 날 4월 15일 1시간 전입니다. 지금 시간 11시 14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4월 14일 날 밤 11시 14분입니다. 제가 방금 대구를 갔다 왔습니다. 대구를 갔다가 그냥 이 기가를 하다가요. 내일 총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좀 몸이 피곤하지만 그래도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제가 지난 9일 동안 전국 한 1,500km, 아마 1,500km 더 달린 것 같습니다. 1,800km를 달린 것 같은데요. 1,500km를 오가면서 제가 보고 듣고 느꼈던 점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제 소회를 취재했던 제 어떤 그 후기를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취재 현장을 가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파괴시킨 주범은 바로 국민이었습니다. 국민. 또 대한민국 우리가 알기로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허물고 역사와 전통성을 해체시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요. 실상은 그 주범은 국민들이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위장 보수 우파가 이 사기 자를 수 있게끔 토양을 만들어준 자들도 바로 국민들이었고요. 또 그 국민들이 그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또 진실, 정의 외치는 집단은요. 멸시, 갈시, 무시를 하는 이런 엄청난 현실을 저는 목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국민들이 이 보이지 않는 압제에 개돼지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이 국민들 의식 수준하고도 맞먹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언론이 지금 좌파가 장악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다 할 수 있지만요. 국민들은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론 독재라지만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일부 보수 매체 언론들은요. 이 대한민국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정확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과 또 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 표를 던지는 것은요. 전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국민들, 이 DNA는요. 나라가 뒤집어지고 정말 이 처자식이 뒤지고 정말 이 국민 개개인이 고통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서 비로소 이 꿈에서 깬 국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는 깨달았습니다. 몽고 침입뿐만 아니라 임진난까지 또 그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전체 이 대한민국의 근현대 역사를 이래 이제 돌이켜 보니까요. 결국은 그렇게 해야만 이 국민들은 그때서 비로소 한순간 잠에서 깨어나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번 총선 기간 동안 뼈저리 느꼈습니다. 제가 이 취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무력감 또 분노 거기에 따르는 이 저항주의 정신이 막 오는데요. 이 총선에 출마했던 자유파 국민의 지지를 받고 출마했던 분들의 그 기분은 오죽했겠습니까? 저는 그 현실들요. 모르겠습니다. 이 총선이 끝나면 오늘 허평한 전 기무사령관 지금 서울시 우리 공화당 선대본부장이시죠. 그분이 오늘 중대 선언을 했습니다.
중대 선언을 한 게요. 이번에 우리 공화당이 원내 진출하지 못하면 떠나겠다. 태극기를 놓고 초야에 묻히겠다라고 전격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 저는 100분, 10분 다 이 허 장군님의 그 선언을요 이해를 합니다. 아무리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현실을 알리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마치 벽을 보고 외치는 거와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허 장군님이 종종 하시는데요. 아마도 허 장군님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태극기를 들었던 모든 자유우파 국민들도 이번 총선에 있어서 이 자유우파를 대변하는 유일한 정당 우리 공화당이 이 원내 의석을 배출시키지 못하면 다들 태극기를 놓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 분은 우리 공화당의 핵심 인사 한 분은 아예 한국을 떠나겠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또 찾지 않겠다. 그분의 건강을 기원한다. 마치 마지막 인사들을 하는 것처럼요. 쭉쭉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을 떠나고 태극기를 놓고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하게 살 것이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자칫 현실로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고 우리가 외쳤지만 결국은 국민들은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제 소회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의 허평한 장군님의 어떤 그 총선에 임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보고서요. 제 마음이 하루 종일 좀 우중충하더라고요. 이 총선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이 원내를 배출 못 시킨다 그러면 태극기 내려놓겠다, 떠나겠다, 정계를 떠나겠다라고 그 말씀을 오늘 한 거예요. 제가 그 내용들을 오전에 이제 방송을 끝나고 제가 그 우리 애청자분로부터 이제 문자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 글을 올렸는데요. 이 허 장군님이 이제 올린 글들 내용을 보면요. 제가 좀 빌려드리면 내일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다. 이번 선거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지킬 수 없느냐 하는 운명을 결정짓는 선거다. 문재인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15 국회의원 선거에 압승하여 사회주의 남북 변방 재개헌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내각 재개헌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들 두 거대 야당, 여야 정당은 총선 이후 개헌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개헌안을 발의해 놓고 있고 등인데요. 저 허평안이 지난 탄핵 전국 때 군복을 입고 태극기를 들고 탄핵 무효를 외치며 싸운 이유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역적 소리를 들으면서도 조원진 후보를 도운 이유도 또 이번 총선에서도 역적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 공화당 중앙선대위원장을 맡아 싸우는 이유도 단 한 가지, 개헌을 막고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힘없고 빽없는 국민 여러분의 자유와 행복을 지켜드리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어 8천만 한민족이 사람답게 사는 민족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런데 지난 4년간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탄핵무효, 문재인 퇴진, 기업 반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한미동맹 수호, 자유통일을 외치며 태극기를 들고 싸운 유일한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다. 또 김정은 반대 등 했는데요.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허평한 저는 이 당 지도부의 당원 동지 비례 출마 요구를 뿌리쳤다. 내가 국회의원 되는 이유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구국 충정을 이 국민들이 외면하고 우리 공화당이 원내 진출에 실패하면 허평하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태극기를 놓고 정계를 드러내겠다. 고향으로 내려가 먼저 가신 아버지, 어머님, 형제들, 조상님들 산소를 관리하면서 이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보겠다. 그래서 오늘 이 허 장군님의 이 총선을 점해가지고 이 국민 호소문을 지금 냈는데요. 참 이걸 제가 읽으면서 왜 이런 허 장군님이 같은 분이 이런 호소문을 내야 되는가? 왜 지금 이 조원진 우리 공화당 지금 대표 후보 같은 경우가 지역구에서도 일부 지역구에서도 멸시, 무시를 당해야 되는가? 한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조원진이가 싫다. 너무 진실만 투정하기 때문에 싫다. 아니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너무 진실되는 게 싫고 너무 정직한 게 싫다고요? 아, 적당히 뭐 좀 해야죠. 그래요. 제가 할 말을 잊었어요. 또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조원진이 잘하는데 우리 공화당 맨날 태극기만 들고 되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 또 있어요. 또 이 조원진이가 좋지만 나는 미래통합당이 더 좋아요라는 인간들. 조원진 대표 그 지역구 주민들이 직접 했던 얘기들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자, 오늘 이제 이 부산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셨던 분들이 조원진 후보 지역구를 돌면서 조원진 후보 한 표를 호소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부산에서 오신 분들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조원진 후보를 지켜줘야죠. 지금 못 지켜주고 안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에서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지방 이까지 와서 왜 와야 됩니까? 아니 대구 시민들이 당연히 조원진 후보를 찍어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는데 우리가 불안하니까 온 거예요. 그 말이 맞죠? 왜? 아니, 그분들이 왜 왔을까요? 단순하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할 일이 남아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대구 달서병 제 대가리 틀라고요. 대구 달서병에서 4일 있어봤습니다. 4일. 제가 대구 달서병을 4일 동안 방문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구 달서병하고 저하고는 아무런 이유 아무런 연고도 없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대구 달서병 제 지역구 거기요. 여기서 뭐 좌회전하면 어디가 나오고 우회전하면 어디가 나오고 대충 그 지역 이제는 뭐 찾겠더라고요. 왜? 조원진 후보 당선시키려고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요. 착각하지 마세요. 조원진 같은 사람이 한 명이 국회의원 떨어지면요.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파괴되는지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가서 많은 분들도 만나고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도착해가지고요. 막걸리 한 잔 마셨습니다. 그 옆에 있는 어르신들 같이 있길래 이 자들
물론 다 그런 분들 아니겠지만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고무신 주면 힉힉거리고 선글 찍었던 그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일부에서는 문재인을 지지한답니다. 왜? 노인들 잘해주니까. 돈을 준다니까. 썩어 빠진 인간들. 저는 그 사람들을 어른신으로 안 봅니다. 차마 조원진 후보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심해서 했지만요. 개새끼들입니다. 진짜 그런 새끼들요. 나이 처먹어가지고 진짜 조원진 후보 제가 지역구 그게 많으면 장기판 확 엎어가지고 대가리 한번 치고 싶더라고요. 마치 선거하고 같이 가면 이것들이 금방 져요. 아래를 쳐다보고 개지랄 떨고 그 돈 주면 개 돼지처럼. 물론 돈도 중요하죠. 돈도 중요하죠. 아예 나 미래통합당 찍습니다. 왜 찍습니까? 미래통합당이 찍어야 되죠. 알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지도 묻지도 않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개 돼지 국민들이 수두룩합니다. 단증이 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꼬라지들 이런저런 꼬라지들을 다 봤습니다. 전국에서 다 봤어요. 이 자유 대한민국이 위기다.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했지만요. 일부 사람들은 시끄럽다. 일부러 또 크락션 울리면서 가는 새끼들. 야, 정말. 그래서 이 국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있구나라는 것들. 정말 이 자유와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앞에서는 외치면 모든 것들이 다 무시를 당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제가 참 마음이 찹찹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일부입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1500km 취재 대장정을 마치면서 느꼈던 소외들. 그래서 이 미국의 정치학자죠. 하버드대 교수가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가 했던 말이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그 저서였어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독재자가 아니다. 또 군인도 아니고 이 민주주의는 이 어떤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 손에 의해 가지고 민주주의는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한 1년 전에 보면서 그렇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았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취재 대장정을 마치면서 결국은 이 악독한 지도자와 그 선동에 넘어간 이 개돼지 국민들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죽이고 있다라는 얘기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며 있었어요. 경제가 어렵죠. 총선이 끝나면 내 손가락 자르고 싶어 했다는 인간들. 자, 오늘 또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18.2%가 급감했습니다. 이건 IMF 때도 전례 없던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지금 현재 총선 하루 앞두고 국민들에게 지금 이 선심 정책들 돈을 퍼주겠다. 총선 전날에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 국회 통과 기다리지 말고 재난지원금 신청부터 받도록 해라. 국민들의 사탕발림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들은 마구마구 지금 돈을 퍼주고 있습니다. 또 이 결국 대한민국 경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경제가 지금 망가진 게 아닙니다. 이 경제의 기본 멘탈 모든 게
같은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제, 또 이 좌파들이 이 대한민국을 다 국영기업화 싹싹싹싹 지금 말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도 뭐냐 누군가. 우리가 지금 이 국민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험을 했습니다.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실험을 했을 때 개구리를 따뜻한 물에 서서히 이렇게 물을 이래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요, 개구리는 서서히 죽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뜨거운 물에 그냥 팍 넣으면 개구리는 팍 튀어나갑니다. 그러듯이 국민들은 지금 서서히 따뜻한 물에 서서히 국민들은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지금 이제 이 대한민국 기업들이 전부 다 산업은행 자금을 받을 것 같아요. 산업은행 자금들 다 망에 자빠지고 있으니까. 산업은행 자금을 받는다는 것은 국가국영기업은행입니다. 국가국영기업은행 자금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국영화 기업으로 가겠다라는, 국가가 직접 기업을 경영하겠다는 것들. 그 경영의 실체들은 바로 좌파들이 앞장서 가지고 기업을 삼키겠다라는 그런 논리 구조와 거의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내로남불 정권, 울산 부정선거 비리, 온갖 이 좌파 독재가 대한민국 역사와 전통성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있지만요. 그래서 두 번 다시 문재인 이 정권을 교체시키겠다,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겠다, 끌어내겠다고 외쳤던 자들도 이 총선에 다가오니까 주디를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는 젊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포함되는 연놈들 30대, 40대, 20대들은 묻히고 따지지 말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 박근혜 정권 때 헬조선이라고 취업도 문이 막히고 모든 자기들의 어떤 삶이 다 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지만은 이 지금 현재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더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취업률 거의 사실상 제로입니다. 지금 대학생들 나와서 갈 데가 없습니다.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 고용 지표가 더욱더 하락하고 지금 실업자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문재인 이 좌파 독재 정권을 지지하는 그 자들이 바로 국민들입니다. 자, 이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응하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될 의무, 또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책임감이 있는 이 미래통합당, 이 정당, 이 정권은, 이 정치하는 이 쓰레기들은 사리사욕, 눈먼 권력에 눈물어 가지고요, 이 문재인 정권의 철저한 부역자 짓거리를 해왔습니다. 선거법 개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 다 자기들의 리그를 만들고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꿍짝꿍짝, 겉으로는 저항 사오는 척하면서 그 꿍짝꿍짝 중심에 있던 그 쓰레기가 바로 황교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황교안은요, 김무성, 유승민이 보다 더한 역적 부역자로 이름을 날려야 됩니다. 저는 내일 총선에 있어서는요, 자유한국당 완패합니다. 완패. 그냥 패배가 아니고 완패입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제 예측이 빗나갔으면 좋겠지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전국을 다니면서 제 예측이 이런 것들에 대한 빗나간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위장 기회주의 쓰레기들이 이 대한민국을 문재인 좌파 독재와 함께 말아삼키려고 있습니다. 허평한 장군님의 아까 입장 호소문도 바로 그들이 개헌을 시도하고 있고 이 대한민국을 다시 체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들. 여야
그것이 황교안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미래통합당의 그 작태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 후보자들, 지금 그들이 정상적인 후보자가 몇 명이 될까요? 위장 기회주의 후보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자들을,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또 바로 국민들입니다. 정상적인 나라의 국민이라면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 그러면요, 그런 정당과 그런 지도자 질타를 하고 해야 됩니다. 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번 총선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이 마치 보수 우파 분열의 핵심이냐, 분탕 정당이냐, 그리고 일부 우파를 자처했던 시민단체들은 우리 공화당을 향해 가지고 이 저주스러운 발언들, 곧 파괴시켜야 될 정당이다 라고 비아냥 그리고 있고, 여기에 국민들도 왜 저 미래통합당과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따르지 않냐라고 질타와 또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한 달 내내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따르겠다 입장을 밝혔지만 황교안이 묵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계열 15명, 유승민 계열 17명을, 이현주 그 위장주의자들을 다 공천을 주고 그들은 지금 현재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그래도 우리 공화당은 황교안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에 혹시라도 통합적 문을 열기 위해서 지금 한민호 후보를 늦게 출사표를 던지겠습니다. 저들은 조원진 대표 지역구에, 자고로 야당 대표의 지역구에는 합 차원에서 상대의 어떤 그 후보자를 내지 않습니다. 그게 정치 도이고 또 그렇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조원진 대표의 아주 경쟁자를 그 지역에 내므로써요, 조원진 대표와 1대1전을 펼치게끔 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좌파 독재 정권에 지난 3년 동안 대항을 하고 투쟁을 해오고 오직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외쳤던 그 정당과 그 지도자를 지금 현재 국민들이 예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된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국민들 미쳤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 서서히 사탕물에 빠져가지고요, 사탕물 처음 주입하면 그 사탕물에 환각정세가 있는지 못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우려는 국민, 깨우려는 이 출마자들을 향해 가지고 왜 출마했니? 왜 나왔니? 퍼센트도 얼마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이라면서 계속해서 비아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멸시와 괄시를 받는 지난 총선 현장에서 그 모습을요, 한 발짝 지켜보면서 이 정말 선거운동을 했던 이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 대단했습니다. 오늘 조원진 대표 지역구에 갔더니 이 대구 두류 내거리에 갔는데 거기에는 경주에서 초등학교 아들을 데리고 오셔가지고요, 우리 공화당 7번 녹색 잠바를 입히고 아들하고 같이 서서 기호 7번 찍어주십시오 라면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업소하고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들도요, 마스크를 끼고 엄마 옆에서 계속해서 선거 유세 활동을 하고, 경주에서 오늘 아들하고 같이 두 분이 같이 오셨어요. 그뿐입니까? 오늘 제가
두류내거리 쪽에 식당을 이제 제가 가다가 식당에 있는 분이 그 비빔밥을 핍을 하더라고. 비빔밥집. 식당에 손님이 없고 그 식당 주인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멍하니 있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기호 몇 번 지지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기호 7번입니다. 저는 막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 기호 7번입니까? 아니 조은진 후보처럼 대구 달서병에 일 많이 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후보 있으면 나와라세요. 대한민국에 그런 정치인 없습니다. 얼마나 여기 일 많이 했는지 압니까? 그분이 뭐 어디서 부정부패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막 오히려 이 조은진 후보에 대해서 마구마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는 자기 딸, 아들, 남편까지도 전부 다 조은진 후보를 저희들은 지지합니다. 조은진 후보가요, 대구 신청사도 이쪽으로 달서로 옮겨왔고 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하면서 막 그분이요, 때가 되면 양로원 오고 때가 되면 어르신들 찾아뵙고 시장통 가가지고 상인들하고 얘기 나누고 정말 이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그분입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대구가 이렇게 좋아지고 국민이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나 여기 대구에서 여기 그 자리에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40년 동안 장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40년 동안 이 가게를 운영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막 대구 사람들 좀 그렇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외지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조은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피눈물나는 노력을 보면서요, 본인이 창피하다고 생각했답니다. 왜 그러냐면 대구 국민들이, 대구 시민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왜 지금 이렇게 외지에서 와가지고 이 답답함을 표현하는지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또 뭐 같이 자리를 또 지나가다 합세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해운대구의 의장 역임하셨던 이한호 전 의장님하고 또 부산시 시당위원장 김전분 시당위원장님하고도 자리를 합세를 했어요. 일로 오세요. 일로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왔다가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요, 들어오는 분들한테도 몇 번 찍어야 됩니까? 기호 7번. 저한테 이제 뭐 잘못 이야기하는데 맞을 것 같으니까 기호 7번 찍어야죠. 하고 하는데, 그래 이제 이런 이 대구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고요. 그리고 조은진 후보 이라면 역시 조은진이야. 역시란 말이 따라다니더라고요. 역시란 말이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은진 후보 지역구 분들이 이 말 하더라고요. 조은진 후보가 당선이 안 되면 대구 시민들 다 죽어야 된다고 이런 말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물론 선거는 이제 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요, 저는 조은진 후보는 상당히 당선에 거의 사실상 뭐 가까이 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또 이 전체 의견을 다 해보면 다들 이 처음에 대구 이 달서병을 갔을 때는 사람들이 좀 냉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그래도 조은진 후보를 이렇게 선호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또 열고 하던데, 오늘 조은진 후보 마지막 연설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고 나서 제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구 시민들께서 조은진 지켜주셔야 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3년을 혼자 싸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 구출하려고 3년을 혼자 싸웠습니다. 좌파 독재 정권, 불의의 정권 보고 불의라 얘기하고, 거짓의 세력 보고 거짓이라 얘기하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친북, 종북, 주사파 정권한테 목숨을 걸고
바른 소리를 했는 정치인, 유일한 정치인이 바로 대구가 만들어준 정치인, 달서구가 만들어준 정치인, 바로 조은진입니다. 여러분, 저 조은진이 경찰 검찰에서 저를 압박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정치인, 대구 경북에서 가장 재산이 작은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정치인입니다. 누구한테 무섭습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한테는 가장 무서운 정치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또 용기 없고 투쟁력 없고 비겁한 보수를 자처하는 정치인들한테는 두려움의 존재가 바로 조은진입니다. 황교안 대표 정치 그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합하자 했을 때 조건 없이 만나자, 연대든 연합이든 통합이든 만나자고 얘기했어요. 한성규는 저하고 친구고, 원유철 의원은 제가 원내수석, 원유철 의원이 원내대표였어요. 박한수 사무총장 만나서 이렇게 가면은 황교안 대표조차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니까 보수가 전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나서 논의를 하자. 우리 공화당과 조은진이가 합치면은 다른 태극기 세력들이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달을 기다렸어요. 한 달 동안 모욕을 당하면서 기다렸어요. 한 달 동안 인내하고 참고 참으면서 기다렸어요. 저 옆에서 서청원 대표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은 서 대표님 말씀이 참고 또 참고 또 참자. 언젠가는 정치를 알면은 언젠가는 우리 공화당하고 연대든 연합이든 통합의 안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리는 한 달간 공천을 미룬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그들이 했는 행위는 뭡니까? 첫째, 제 지역구에다가 미래통합당 후보를 낸 거예요. 종로구에 우리는 후보가 한 달 전부터 종로에 나가겠다는 한민호 후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류를 하고 있었어요. 설마 이 보수 통합의 이 물결을 황교안이가 발로 차리라고는, 미래통합당이 발로 차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제 지역구에 후보를 냈어요. 그러고도 유성민계 17명, 김무성계 15명, 안철수계도 넣고 이현주도 자기 사람 심었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이 겁먹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굴종하고, 그들이 고개 숙이고, 그들이 외면할 때 우리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촛불 쿠데타로 권력 찬탈한 불의의 세력이고 거짓의 세력이다. 거짓과 선동과 조작과 음모로 2017년, 2016년 그 겨울 광화문을 장악한 촛불들이 대한민국을,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탄핵시키고 지금 나라가 이끌어져 온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토착 빨갱이 세력들이 있은 거예요. 진북, 종북, 반미주의자들, 호남 사람들이 있은 거예요. 죄 없는 대통령이 3년하고도 20일째 인신감금당하고 옥중투쟁을 하는데도 우리 대구 사람은 조용했습니다. 자존심의 대구,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대구, 나라가 위난할 때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대구 경북의 정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불의가 나라를 장악하고, 불의가 법을 장악하고, 불의가 권력을 장악하고 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의 정의는 어디 갔고 우리들의 진실은 어디 갔습니까? 과연 대구 시민들이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의 미래를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뒤바뀌는 이 시점에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아들 손자를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권이 저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이 일어나서 문재인을 끌어내든지 문재인이 더 이상 국민을 모독하고 그들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붉게 물들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하지 않고 아무 정당도 하지 않고 아무 지역도 하지 않으니까 우리 공화당하고 저 조은진이만이 3년을 싸웠습니다. 5사람이 투쟁에서 돌아가셨어요. 5사람이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피를 흘리면서 우리 동지들이 보는 눈앞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20명 이상이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있어요. 200명 이상이 중상을 당했습니다. 이 민노총에 장악된 언론들, 방송들이 이런 사실을 다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나라는 그렇게 망해갑니다. 대한민국의 죄 없는 대통령의 등 뒤에다가 칼 꽂은 유승민은 버젓이 선대에 위에 나와서 떠들고 있고,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김무성은 배신 역적자들이 또다시 대한민국의 정치의 중심이 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70년간 우리의 선배들이 피를 흘리면서 지켰던 나라, 땀을 흘리면서 건설한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보수 분열 책임은 황교안한테 있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보수 분열 책임, 황교안이 그 배신자 역적들 유승민, 김무성 다 챙겨주면서 3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투쟁하고 피 흘리고 감옥 갔는 우리 공화당과 조은진은 발로 차버렸습니다. 왜? 제가 선거 시작 때부터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한마디 말을 못하잖아요.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려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멀쩡한 죄 없는 대통령이 감옥을 갔는데도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그냥 묻어버리자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토착 빨갱이들은 5.16 혁명을 5.16 쿠데타로 60년을 싸우고 결국은 교과서에다가 군사정변이라고 쳤습니다. 대한민국이 거짓이 판을 치고 불의가 권력을 장악하고 불의의 세력들이 국민들을 농락하고 특히 대구 경북을 완전히 죽이는데도 가만히 있는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대구가 살아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살아있다. 대한민국의 진실이 살아있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저 문재인의 가슴에 화살을 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의 미래 세대한테 줄 수가 있습니까? 다 무너졌는데, 나라가 다 망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침탈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다 무너졌는데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가면은 그냥 나라가 지켜지는 겁니다. 6.25 전쟁과 흡사한 냉전의 시대가 온 거예요. 사상의 시대가 온 겁니다. 우리 우파 국민들은 사상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두려워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파 독재 세력들은 한 줌밖에 안 됩니다. 그들이 한 줌밖에 안 되지만은 언론 방송을 장악해서 국민을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한 줌밖에 안 되는 좌파 독재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살아있다는 모습을 4월 15일 총선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 까방송 특성상요. 지금 이제 1분 지나면 자정입니다. 좌빨들이 어디서 또 신고하면요.
제가 또 방송 중지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터넷 신문은 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던 거기 때문에요. 어찌 보면 제가 상당한 어떤 그 위험 범위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행위인데, 어쨌거나 뭐 저는 뭐 제가 혹시라도 뭐 신문 관련해 가지고 인터넷 신문이 뭐 정부로부터 허가 취소되더라도 저는 받아들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방송을 제가 1500km 취재 대장정을 얘기한 것도 바로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피하기 위해서 그는 제가 소회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국민들 뭐 조원진 대표 오늘 마지막 연설을 들으면서도 느낀 생각난 김에 얼굴이 붉었지 않습니까? 얼굴이 그냥 부어올랐더라고요. 아까 제가 연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조원진 후보한테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살아서 돌아오시라고 해야지. 조원진 후보 뭐 당연히 당연하다고 뭐 이렇게 이제 하던데요. 그 얼굴이 굉장히 많이 상해 있습니다. 저분이 평생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견디지, 매에도 장사 없듯이요, 피로에도 장사가 없습니다. 아마 손대면 툭 쓰러질 정도로 피곤할 정도로 지금 이랬는데요. 나를 위해서 저래 애쓰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안쓰럽습니다. 물론 다른 후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후보들도 다 전사자였습니다. 상당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이 많은 분들 최선을 다했어요. 몰카방송이 방송 시작하면서 왜 홈페이지가 이렇냐, 왜 지금 이렇냐 저렇냐, 아주 우리 많은 분들에게도 또 제가 비난도 하고 이거 지적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 지적질 많이 했던 것들은요, 제가 뭐 이게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상태를 보다 더 빨리 극복해 나가자,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런 동료적 차원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방송을 빌어가지고 그동안 이 선거할 때 있어서 불편했던 점이 있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잘못했다라고 또 너그럽게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민주주의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게 정확하게 왜 죽어가는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것 자체는 뭐 쿠데타라든지 계엄령이라든지 이런 게 선포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따르는 위험 감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상벨이 아직 굴리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들 자체가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뭐 정치학자들은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는 이 국민들 스스로 이 투표장에서 파괴 행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 국민들이 그 파괴자를, 민주주의를 파괴시킨 그 주범들을 투표를 하고 그 파괴시킨 자들의 동조범들을 투표를 하고 그들의 선동, 그들의 어떤 그 포퓰리즘에 국민들이 현혹되면서 진실과 자유와 정의 따위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현재 한국에는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국민 스스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많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이번 선거 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많은 분들의 얘기들도 결국은 힘에 부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힘에 부치고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분들도 많고, 이 결국은 우리 지구의 반대편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무너진 거고요. 베네수엘라, 뭐 차베스, 마두로 이게 아닙니다. 저는 물론 그들도 한몫했지만요.
그들이 사법권을 장악을 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포퓰리즘에 국민들 스스로가 환호를 했고 또 선거 때마다 그런 포퓰리즘을 가다 버리니까 저 나라는 지금 화폐가 휴지로 바뀐 나라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나라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살았던 나라가 가장 빈곤한 나라로 추락했는데 결국 이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모든 돈을 다 지금 국민들에게 퍼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돌면서 만났던 어르신들도 문재인이 돈 준다는데 현혹되고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은 매월 1일 맞을 겁니다. 매월 1일 날 이 국민들에게 이제 돈을 줍니다. 뭐 사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1일부터 10일까지 그 사이가 가장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뭐냐? 소위 이제 뭐 이런 이 표현해서 죄송하지만요. 흑인들 그냥 게으른 흑인들 그냥 그 돈 가지고 먹고 마시고 10일 동안은 편히 마시고 그다음부터는 거지처럼 이래 지내는 이런 자들 이제 이런 모습인데요. 결국 우리 어르신들도 그 돈에 이제 이 설탕물에 빠져들면서 이 자손들이 후손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내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으나 나이가 많으나 나이가 어리나요. 이 소위 개돼지는 똑같다라는 저는 그 논리입니다. 나이 많으나 나이 적으나. 그래서 이 나이 많은 분들도 나이값을 해야지 대접을 받지. 나이값을 하지 못하면요 장기 쫄에 그냥 따가리 터집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술 처마시고 그냥 개펄 잡는 이런 것들요. 저는 인간 취급을 합니다. 나이가 뭐 그 사람이 100세가 되든 200세가 되든 그냥 갖다 발라버립니다. 그냥. 뭐 그게 죄입니까 그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이값을 해야죠. 결국 이게 이제 뭐 이런 문제들 이 자체 이 선거를 다니면서 이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는 이 국민들이 다 파기시켰다. 그 동조자다. 처음에 이 그들과 넘어갈 때는요 이 속인 자가 잘못입니다. 두 번째 이 넘어간 것은 이 소위 이 공범입니다. 공범. 제가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 파괴의 공범이 바로 그런 개돼지 국민들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거기에 따라서 뭐 이 사회주의 혹은 또 자유주의에 대한 이념 확실하다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 이념 따라 한다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념 따라가면 이해를 하는데요. 근데 포퓰리즘에 대한 그동안 자기들이 이 익숙되어 왔던 삶에 대한 그 익숙함을 더 이 자기들이 바라고 이런 모습들 정말 대비되더라고요. 대비되고 많은 분들 참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시고 이제 지금 오늘 선거날입니다. 선거날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발언 수위 조절을 하겠습니다. 선거날. 선거날 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전화를 많이 하시고 또 한 분 한 분에도 끝까지 국민을 깨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이 선거가 이제 오늘 왔는데 저도 뭐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야만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떳떳하게 얘기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동고동락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으른 상태에 있어서 그냥 뭐 이 멍청한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요. 국민들이 못 따라옵니다. 국민들이 참 답답해요. 선거 현장을 가서 보니까 참 돈도 없고 조직도 없지만 이 몸으로 띄우겠다. 그 김동우 후보니까 진주에 나온 후보는 그냥 매일 그 시장판에 가지고 절을 하고 무릎하고 어깨가 다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다 쉬고 해도요.
개의치 않고 또 웃으면서 유세 현장에 나가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이게 이분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차라리 나라가 그냥 무너지면 좋겠다라는. 뭐 조은진 후보가 왜 저렇게 고생을 하지? 왜 저렇게 저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완전히 막 그냥 뭐 얼굴이 푸석푸석하고요. 윤기가 없이 말라 있어요. 얼굴이 그냥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숙소 자원봉사 숙소에는 파스 냄새가 진동을 하고 아이고 이 소리가 지금 그냥 입에서 나오고 잠자다가도 기호 7번 이렇게 막 외치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 보니까 참 그분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지탱하고 있구나라는 가짜와 거짓, 위선가 또 사기적 행위들이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는 또 그들을 따라다니는 국민들 속을 보면서요. 속이 비틀린 경우가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야, 정말 이게 저는 그때 예전에 선거 때 취재를 많이 다니고 했지만요. 그때는 이런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당시 뭐 자한당, 민주당 뭐 이런 이 정당의 구도로서 그냥 이렇게 또 정책적 대결을 펼치고 그 정책적 대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알리고 그리고 이제 그 선택 국민들이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 정책도 실종이 되고 오직 이 사기 선동술만 지금 이 난무하고 후보자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국민들도 수두룩 뺐고요. 이런 자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 국정을 운영한다는 그 상상만 하니까요. 정말 등골이 오싹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야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는 생각이 들면 막 그냥 다 때리치우고 저도 낙향하고 싶어요. 이게 뭐 국민들 이렇게 살든 말든 뭐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무슨 상관입니까? 무슨 뭐 여기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저들은 한 줌도 안 되는 애들이거든요. 문제는 국민들의 시선을 잘 돌려놓으면 되는 건데 그런 국민들마저도 지금 포퓰리즘에 물들어가지고요. 답이 없습니다. 이 포퓰리즘이 물든 것들, 이 베네수엘라가 그 포퓰리즘 때문에 망했는데 지금 이 미래통합당도 한술 더 놓고 있습니다. 그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정당이 지금 나라 곳간 다 세고 있지만 그 누구도 경각심을 불어넣고 있는 이 정치인이 없습니다. 그저 선거 때에 대해서 다 풀어제끼려고 하고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 큰일 났어요. 아마 머지않아 대한민국 집회도 휴지로 전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저도 막 눈이 감깁니다. 눈이 따갑고요. 눈이 따갑고 눈이 감기지만 많은 분들이 열심히 했던 것들을 보면서 참고 있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남해 번쩍, 북해 번쩍 했습니다. 보이잖아. 아까 여기서 어찌네 방송하고 대구 내려가가지고 또 대구 현장에 있다가 또 뭐 유세냥을 보면서 또 취재하면서 거기서 또 뭐 제가 육개에 올라가지고 리포트하고 다시 또 끝나고 또 와가지고 부랴부랴 또 사무실에 와가지고 방송을 하고 했습니다. 열심히 또 여러분들 뭐 저도 그렇지만요. 이번에도 또 우리 그 유튜브들 상당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말 밥도 제대로 못 먹고요. 뭐 다른 일반 분들은 밥을 먹지만 유튜버들은 찍어야 돼 따라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 분들의 노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그분들 정말 너무 고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그분들에게도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그 선거 자원봉사하신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편히 쉬시고 내일 투표 잘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끝나야
끝난 겁니다. 지금은 9회 말 투 스트라이크 이제 이 1, 2, 3루에 주자가 진출해 있습니다. 마지막 말로 홈런을 치길 바랍니다. 어제 양평 가니까 전 프로야구 원년 MVP 김유동 씨가 연설하더군요. 말로 홈런 치자고 마지막 말로 홈런 끝나야 끝난 겁니다. 마지막 그 공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 공을 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15일 새벽이네요. 감사합니다.